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다가 혹은 지하철에서 잠시 고개를 떨궈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그런 아주 평범한 저녁.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겪는 익숙한 풍경일 거예요. 무료한 시간을 그냥 보내기 좀 그래서 습관처럼 SNS를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시선을 확 잡아끄는 광고 하나가 불쑥 나타나죠. 아주 선명한 색감에다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문구를 내세운 그런 광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최근 우리 일상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또 깊숙이 파고든 한 쇼핑 앱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문구 하나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를 단돈 999원, 그러니까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다는 말.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머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피어오르죠. 그 짧은 호기심이 결국 손가락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에이, 그냥 한번 깔아볼까? 바로 그 생각 하나로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999원이라는 가격은요, 사실상 단 한 명에게만, 그것도 선착순으로 주어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종의 미끼였던 거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는 그 룰렛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딱 한 칸을 남겨두고는 꼭 친구 5명 이상을 초대해야 한다는 아주 넘기 힘든 과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그저 재미있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걸 지켜보다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명백한 거짓 과장 광고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테무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이런 조치를 받은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복권 같은 이벤트는 그냥 무시하면 되지. 원래 목적인 저렴한 물건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벤트는 다 건너뛰고 아주 간단한 물건 하나를 주문해 봅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던 택배 상자가 도착하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물건이 맞을까요? 이 숫자 91%.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플랫폼들에서 판매된 위조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품의 최대 할인율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한번 조사해봤는데요. 헤드폰부터 주방용품, 화장품까지 정말 놀랍게도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제품이 전부 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천천히 짚어보면 로고의 글씨체가 미세하게 다르다거나 향수를 뿌렸는데 향이 전혀 다른 것처럼 어딘가 어설픈 구석들이 드러나는 거죠. 물론 에이, 싼 게 비지떡이지 하면서 작은 실망쯤은 그냥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쓰는 물건이라면요. 하지만 만약 그 물건이 내 아이의 손에 닿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위한 제품을 살 때 그 물건에 아주 특별한 신뢰를 부여하잖아요. 당연히 안전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 믿음은 때로는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구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 숫자는 아이들 제품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어떻게 부서지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서울시가 어린이용 장신구를 검사한 결과 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유해물질이 나왔는데요. 이게 국내 안전기준치에 무려 203배를 초과해서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요, 아이들의 생식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동복 지퍼에서는 기준치의 4.5배가 넘는 납이 나오기도 했죠. 이건 그냥 몇몇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이용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바로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거나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이런 초저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 단지 돈이나 제품의 품질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대가를 치르곤 하니까요. 바로 우리의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저렴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열심히 담는 동안 어쩌면 이 플랫폼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쇼핑카트에 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테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같은 무려 13가지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로 20개가 넘는 해외 업체에 넘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져야 할 국내 대리인조차 지정하지 않았죠. 이런 문제를 깨닫고 이제 서비스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정말 순식간이었는데 떠나는 여정은 멀고도 험난하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가입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탈퇴는 무려 7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마치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번거로웠으면 인터넷에는 테무 탈퇴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글들이 넘쳐날 정도입니다. 이런 불편한 경험이 만족도 점수에 반영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겠죠. 국내 플랫폼들과는 달리 이 두 앱은 유일하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겪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이 개개인의 경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의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각각 약 900만 명과 8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이제는 부동의 1위인 쿠팡의 바로 뒤를 잇는 2위와 3위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질 유행이 아니고요. 우리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막강한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판매자들을 자신의 플랫폼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테무는 판매자가 공급가만 정하면 플랫폼이 알아서 최저가를 책정해주는 파격적인 시스템을 제시하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수수료 면제, 무료 번역 서비스, 심지어 천억 페스타 같은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부으면서 국내 판매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의 이코마스 업체들과 소상공인들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제살 깎아먹기식의 무한가격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생존 자체가 걸린 아주 힘든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 이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 앱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어쩌면 한 번쯤은 조용히 생각해 볼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